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충청남도가 감염병 대응과 임산부 전문 구급대를 꾸렸습니다. 도소방본부는 21일 도청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구급대원과 특수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특수구급차는 소형 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일반 구급차보다 공간이 넓어 장거리 이송 등에 용이합니다. 전문 구급대는 감염병 또는 임산부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며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 이송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 5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를 시작으로 세종 충남대병원이 코로나19에 대한 본격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감염병 전담 의료진에 대한 전문 교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10월쯤으로 확진자 대응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확진자 치료 병실을 즉각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4개 병상, 2단계로 7개 병상 등 모두 11개 음압병상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개원한 세종 충남대병원에는 감염내과 병동을 비롯해 모두 42개의 음압병상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는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에 스캔한 후 인증 과정을 거쳐 출입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24일부터 시청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객 관리 효율화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방문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수해로 천안 태조산공원의 입산이 통제됐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한 일인데 등산로를 왜 막냐며 욕설에 폭력을 휘두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태조산공원 진입로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도로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3일 내린 폭우 때문인데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이에 따라 태조산 등산로를 비롯한 공원 전 구역에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얌체 등산객들 탓에 공원 관리소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진입 통제 현수막을 걸었지만 차단 시설을 뛰어넘어서까지 공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묶어놨어요. 이거를 못 열게. 그래도 뛰어넘어 오신다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진입을 통제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칫 폭행 사건으로 번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인데 60평생에 처음 보는 욕을 많이 얻어먹은 거예요. 너무 제가 황당했었지. 다행히 상처난 목을 갑자기 그냥 확 치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충격에 안경이 떨어졌는데. 현행 자연공원법은 안전상을 이유로 공원에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출입을 했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앞으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소방서가 호흡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119 구급 대민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소방서는 경로당이나 체육관 등 수재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119 구급대원들이 하루 2차례 유동 순찰을 하고 수재민의 건강 유무를 확인하고 상용 의약품을 보급합니다. 현재 대피시설 7곳에 대해 대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재민이 전원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세종시 교육청이 시 출범 후 최초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다음 달 개교하는 한 초등학교의 교장을 임명했는데요. 공모 과정에서 교육감 측근에 대한 특혜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세종시 첫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했고 15년 경력의 현직 교사가 최종 임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5년 경력의 평교사가 33년 경력의 현직 교장을 제치고 임용되는 이변이 연출됐는데 알고 보니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측근 인사였던 겁니다. 아, 누구를 위한 자리구나. 이런 것이 내적으로 소문으로 이미 파다하게 나와 있었어요. 현직 교장 선생님을 제치고 측근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사실이었구나 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심사 과정과 결과 모두 비공개 조치되면서 무늬만 교장 공모제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임용자가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공모 자격과 심사 기준 모두 관련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 공모교장은 교육부 공모교장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심사 과정이나 운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세종시 교총은 이번 교장 공모건에 대해 감사 요구와 같은 추가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일선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아산시가 충남권역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건립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건립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건립 예정지입니다. 당초 올해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아직도 허벌판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병원 실시 설계는 마무리된 상태. 문제는 건립 비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공모 선정 당시 총 사업비는 270억 원. 150병상 규모의 병동과 각종 재활치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절반인 135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충남도와 아산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자재,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 등이 겹치면서 당초 건립 비용보다 200억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타권역 형평성에 따라 135억 원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재활병원 건립 사업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안에 착공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늘어날 경우 타당성 조사 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타당성 조사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충남도는 재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늘어난 건립 비용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건립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스타트업파크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혁신 공간입니다. 천안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대표 협력기관으로 정하고 천안역 인근 원도심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스타트업파크 복합 허브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일대 14개 대학이 밀집해 있다는 점과 편리한 교통망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가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심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안심 확인제는 담당 공무원이 아파트를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한 뒤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시는 연말까지 천안 지역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정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초중고교생 322명, 대학생 156명 등 총 478명으로 코로나19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인원을 늘렸습니다. 지급액은 총 3억 8,400만 원입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초중고는 학교장이나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은 본인이 해당되는 장학금의 종류를 선택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서류 검토와 선발위원회를 거쳐 10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산시와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다음 달 10일까지 아산시 문화관광기념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아산을 상징하는 역사와 문화, 인물, 관광을 소재로 문구나 생활용품, 캐릭터 상품 등 기념품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면 됩니다. 선정된 팀에는 시제품 개발비가 6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적재산권 등록과 함께 판매와 홍보를 위한 도록도 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신규 공급이 없었던 세종시에 1년 4개월 만에 아파트 분양이 예고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고운동 가락마을 12단지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며 오는 10월 중 신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모두 459세대 규모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평형으로 공급되며 분양가는 다음 달 열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6-4 생활권 563세대와 6-3 생활권 995세대 등 모두 6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내놨죠. 여기에 발맞춰 세종시도 세종형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2조 3,5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과 그린, 지역사회 안전망, 지역균형 발전 등 모두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전체 2조 3,514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디지털 뉴딜입니다.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1조 7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는데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미 세종시에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래의 주요 먹거리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스마트 시티 및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5억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 628억을 투입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755억을 투입해 시민 참여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자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의 경우 5대에 한해 한 대당 400만 원씩 지원하며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조치원읍 중림리와 부강면 부강리에 소재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에는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농가와 천안, 공주, 논산시 등 인접한 타 시도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며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7일까지 관내 표본으로 선정된 1,8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조사원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응답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조사는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파악해 정책 개발이나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아산배방 스포츠센터가 다음 달 1일 정식 개관합니다. 스포츠센터에선 수영과 헬스, 배드민턴 등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강습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영과 헬스는 추첨대로 운영되며 아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장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논란이 된 지역 시내버스 3사의 재생타이어 사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앞바퀴는 정품 타이어를, 뒷바퀴에는 운영비 경감을 위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앞바퀴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뒷바퀴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버스와 마중버스 등 47대에 한해선 모두 정품으로 교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천안환경에서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446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우테크놀로지에서 자동차 부품 용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3-369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P에서 철골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6-66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